한국 사람들은 격투기를 하기엔 겁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쉽게 이길 겁니다. 일본 격투기 사상 첫 10연속 KO 행진을 벌인 KO 괴물 모리 이오스케 선수가 한국 선수와의 경기를 앞두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일본 여기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하게 웃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 선수와의 경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말을 잃은 채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경기 시작 전 떠들썩하던 일본 관중들 역시 모두 한마디 말도 못한 채 집에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츠모토 하루나입니다. 파이트 앤드 라이프 매거진의 기자로 일본 격투기 씬을 취재하는 게 제 일입니다. 여자가 이런 잡지사에서 일을 한다는 걸 신기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아버지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격투기에 푹 빠져 살았죠. 아버지께서는 격투기의 어마어마한 팬이셨거든요.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에요. 특히 저는 모리 요스케 선수의 팬입니다. 일본 격투기 사상 첫 10연속 KO 행진을 벌인 괴물 같은 선수인데요. 35승 이상을 거둔 챔피언으로 모리의 경기는 언제나 화끈하고 통쾌하죠. 보고 있노라면 제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경기라 일본의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미스터 너가웃이라는 별명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모리 선수를 보고 있으면 일본 격투기의 역사를 증명해내는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수백 년을 이어온 무사도 정신,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 맞게 발전한 것이 바로 우리의 격투기죠. 다른 나라, 특히 한국 같은 곳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깊이와 정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도쿄의 한 격투기 체육관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훈련 과정부터 취재를 시작했죠. 땀 냄새의 가죽 타격음, 선수들의 기합 소리. 이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일본 격투기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과정이라 일보다는 행복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날은 경기 전 모리 선수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던 날이기도 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전 체육관 취재를 끝마치고 인터뷰장으로 이동하는 내내 들떠 있었어요. 모리 선수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했어요. 다음 경기 상대가 한국 선수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리 선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격투기를 하기에는 겁이 많은 민족이죠. 이번에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이찬영은 근접전에서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못하겠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일본의 격투 정신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겐 사무라이의 혼이 흐르고 있는걸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동료 기자가 물었어요. 모리 선수의 발언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찬영은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은 좀 그렇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전혀요. 그건 자신감의 표현이고 경기 전에 이 정도 기선제압은 당연해요. 그것이 바로 사무라이 정신이니까요. 사실 이찬영이라는 선수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긴 합니다. 우메노라는 전설적인 선수를 이겼으니까요. 그때 놀라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분명 운이 좋았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두 번쯤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이 킥복싱에서 아시아 최고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컴퓨터 앞에 앉아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일본 격투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무술의 전통, 메이지 시대의 서양의 복싱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한 과정,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세계를 제패한 일본 킥복서들의 활약까지 다음 달에 한번 특집 기사를 마련해야겠군 하며 흐뭇하게 웃었죠.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기에 우리가 최고인 거예요. 한국에겐 이런 게 없죠. 한국의 태권도는 실전형 무술이 아니잖아요. 격투기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역사가 없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일본 격투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곧 모리 선수의 압도적인 승리 기사로 전 세계에 일본 격투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사를 제가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됐죠. 경기가 열리는 도쿄 오타시티 체육관의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료 기자들과 함께 들어서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저를 감쌌어요. 기다리던 모리 요스케 선수와 이찬형 선수의 대결이 있는 날 취재석으로 향하며 주변을 둘러봤죠. 관중석은 이미 일본 팬들로 가득 찼고 모리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가 곳곳에 보였어요. 관중들의 기대치도 한껏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 속에서 저는 흥분과 기대를 느꼈어요. 이번 경기가 제 기사의 대표작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옆자리 동료 기자가 물었죠.
하루나 씨, 오늘 경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모리 선수의 압승이겠죠. 한국 선수가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모리 선수의 KO 행진은 계속될 거예요. 그때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제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선수들이 등장할 때 저는 이찬영 선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코리안 데빌이란 별명이 무색하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관중들 사이에서 작은 야유 소리가 들렸어요. 이찬영 선수의 얼굴은 더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과장된 별명이었어. 저 긴장한 표정 좀 봐. 반면 모리 선수는 큰 긴장을 한 것 같지 않았어요. 자신감 있는 얼굴이 스크린에 비춰지자 경기장이 들썩였죠. 모리 선수를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그의 자신만만해하는 표정에 일본 팬들은 열광했고 저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이찬영 선수가 긴장을 많이 한 듯, 아무래도 기선에 제압당한 듯함, 아무래도 모리 선수가 여유있게 이기게 될 듯. 노트북 타자를 치는 제 손가락이 바빠졌습니다. 경기 시작 전 양 선수의 인터뷰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나왔는데요. 모리 선수의 말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죠. 이찬영은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 가족들에게 미리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관중석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들렸지만 저는 혀를 쯧쯧 찼습니다. 이런 기세도 없이 어떻게 격투기를 하겠어요? 드디어 1라운드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찬영 선수가 돌변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에 앳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모리 선수도 놀란 것 같았어요. 시작부터 망설임 없는 훅으로 공격하는 그의 패기에 저도 모르게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리 선수도 강력한 바디샷으로 반격했지만 이찬영 선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과감하게 나아갔죠.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모리 선수의 표정에서도 혼란이 읽혔어요. 일본 해설자들조차 말을 잃은 채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죠. 이찬영 선수는 경기 초반부터 로킥과 바디블로, 연타를 앞세워 공격하는 모리 선수를 상대로 훌륭한 스텝과 훅 카운터로 대응했어요. 16강 토너먼트에서 각각 KO와 TKO로 올라온 두 선수답게 초반부터 치열한 화력전이 펼쳐졌죠. 상대가 일본 선수가 아니라면 이거 명경기가 나왔다고 재미있게 봤을 텐데 상대가 가장 좋아하는 모리 선수다 보니 손에서 절로 진땀이 나더군요. 1라운드가 끝나고 저는 메모를 했어요. 예상 외의 접전. 이찬영의 실력이 예상 이상. 2라운드에 접어들자 경기 양상이 완전히 이찬영 선수로 넘어갔습니다. 이찬영 선수가 로킥으로 모리 선수의 하단을 흔들더니 어퍼컷과 양후 콤비네이션을 섞어 모리 선수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힘과 기술면에서 모리 선수를 앞선 이찬영 선수는 교묘한 로킥 페인트 동작으로 상대를 속인 후 갑자기 좌우훅 연타를 퍼부었죠. 모리 선수의 고개가 젖혀질 만큼 강렬한 타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찬영 선수의 레프트가 정확히 모리 선수의 턱에 꽂힌 순간 모리 선수가 쓰러졌어요. 첫 다운이었죠. 경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리 선수는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리 선수의 눈빛이 흐려 보였어요. 총기를 잃은 느낌이었죠. 경기가 재개되자 이찬영 선수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어요. 보통 이길 확률이 높아지면 들뜨거나 방심해서 오히려 다운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찬영 선수의 집중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시간이 갈수록 모리 선수가 기세에서 밀리는 것이 눈에 보였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경기 시작 전 이찬영 선수의 표정은 긴장이 아니라 그저 포커페이스였던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일본 측 해설자들도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2연속 훅이 정확하게 꽂히며 모리 선수가 두 번째 다운을 허용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경기는 이제 급격히 이찬영 선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두 번의 다운을 당하고도 필사적으로 일어선 모리 선수. 이쯤 돼서 경기를 끝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저게 사무라이 정신이지. 하지만 경기 결과는 이미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리 선수가 다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찬영 선수의 양웅 연타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실신 KO를 당하고 말았죠. 이찬영 선수의 완벽한 KO 승이었습니다. KO. 승자 코리안 데빌 이찬영. 심판의 선언과 함께 경기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침묵에 빠졌어요. 모리 선수는 턱뼈에 금이 갔는지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정말로 턱뼈에 금이가 한동안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너가웃 단체 대표격으로 토너먼트에 출전한 모리 요스케의 패배에 경기장 안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코리안 데빌로 소개된 이찬영 선수의 힘, 기술,
카리스마가 장내를 완전히 압도한 순간이었죠. 저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링을 바라봤어요. 제가 알던 일본 격투기의 우수성, 그리고 한국 선수들에 대한 편견.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한동안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주변의 소음도 동료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경기 장면들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일본의 자존심인 모리이 선수가 이렇게 허망하게 지다니.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동료 기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루나 씨 인터뷰 준비해야 해요. 이찬영 선수가 곧 올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맞아요, 저는 기자예요. 이 충격적인 결과를 취재해야 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링 밖으로 나오는 이찬영 선수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눈빛은 경기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차분함이 느껴졌죠. 이찬영 선수 축하드립니다. 승리 소감이 어떠신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찬영 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먼저 모리이 선수의 빠른 회복을 빕니다. 그는 정말 강한 선수예요.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건 열심히 준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승리를 위해 많은 분석을 했죠. 그래서인지 엄청나게 강하다는 생각이 들지 긴장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펀치 타이밍이나 스피드가 제가 더 우위에 있었던 것 같고요. 기존에 연습했던 기술이 첫 다운으로 이어져서 신기했습니다. 승리에 취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담담하게 내가 준비를 열심히 한 것이 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차분함과 겸손함.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경기 전 자신감을 넘어 오만함까지 보인 모리이 선수와는 대조적이었어요. 경기 중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나요? 네, 모리이 선수의 강력한 롭킥과 바디샷을 조심했어요. 그의 공격을 피하면서 제 기회를 노렸죠. 다행히 계획대로 잘 풀렸습니다. 이찬영 선수의 차분한 분석에 저는 감탄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경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일본 격투기의 우수성, 그리고 한국 선수들에 대한 편견.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취재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본 선수의 패배를 어떻게 기사화해야 할지, 이찬영 선수의 예상 밖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쓰기 어려운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나 씨 괜찮아요?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조금 생각할 게 많아졌네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때 문득 경기 전 모리이 선수의 인터뷰가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격투기를 하기에는 겁이 많은 민족이라고 했던 말, 그리고 이찬영은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던 오만한 태도. 반면 이찬영 선수는 승리 후에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자기 확신과 자신감은 넘쳤죠. 사실 제가 생각하던 파이터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 선수라니. 더 놀라운 건 일본 대표 선수를 꺾고도 들뜨지 않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자기 자랑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격투기 종목 특성상 자기 과시를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찬영 선수의 모습은 정말 감탄스러웠죠. 이것이 한국의 힘인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내용이 되더라고요. 단순히 경기 결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찬영 선수의 실력과 인품, 그리고 제가 느낀 충격과 깨달음까지 솔직하게 썼어요. 오늘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국적과 상관없이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격투기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경기였다.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기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후련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쿄의 방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로 제 인생의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았어요. 일본 격투기에 대한 맹목적인 자부심, 한국 선수들에 대한 편견이 모두 무너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경기 이후 저의 격투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본 선수들만을 응원하던 제가 어느새 이찬영 선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때문에 격투기 경기들이 줄줄이 취소되었어요. 모든 선수들이 힘들겠지만 저는 특히 이찬영 선수가 걱정됐어요. 아무래도 격투기는 실전 경기 경험이 중요한데 이렇게 경기를 못하면 어쩌나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그동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인터뷰들을 진행하며 선수들의 근황을 전하는 데 집중했죠. 일본 선수들뿐만 아니라 한국 선수들의 소식도 꾸준히 다뤘어요. 특히 이찬영 선수의 훈련 영상을 볼 때마다 그의 열정에 감탄했죠. 그리고 드디어 2년 8개월 만에 대형 경기가 열렸습니다. 라이즈 슈퍼패더급 챔피언 타이틀 방어전이었죠.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찬영 선수였어요.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일본 선수만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경기 자체를 기대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이찬영 선수의 모습은 여전했어요. 침착하고 겸손한 태도, 하지만 링에 올라가는 순간 변하는 강렬한 눈빛까지. 경기는 치열했어요. 이찬영 선수의 상대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찬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오랜 공백 후에도 변함없는 실력을 보여준 거죠.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이찬영 선수의 승리가 마치 제 일처럼 기뻤거든요. 이찬영 선수, 오랜만에 경기였는데 멋지게 라이즈 슈퍼패더급 챔피언 타이틀 방어전에서 승리한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물었어요. 정말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팬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 일본 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의 대답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여전히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기사를 쓰면서 제 마음속 변화를 담아냈어요. 일본 선수들만을 응원하던 제가 이제는 국적에 상관없이 실력 있는 선수를 응원하게 됐다고요. 물론 일본 선수들이 계속 패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진정한 실력자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사를 올리고 나서 걱정도 됐어요. 제가 너무 한국 선수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제가 진심으로 느낀 바를 전하는 거라고 확신했어요. 예상과 달리 기사 반응이 꽤 좋았어요. 일본 팬들 중에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찬영 선수는 국적을 떠나 실력이 있고 멋지다는 의견이 많았죠. 이런 선수들은 나라를 초월해 응원하는 문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 선수들에게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볼 거예요. 물론 일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국적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실력과 정신을 보는 거죠.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이제 제 기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격투기의 진정한 가치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정신에 있고 그 도전의 현장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앞으로도 멋진 경기를 보여주길 바라며 저도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기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분들도 격투기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다니 이건 죽어도 가야 해. 여기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한 어느 집. 교환학생으로 뽑혀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소식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소녀 뒤 부모님의 얼굴은 굉장히 어두운데요. 남몰래 한숨도 쉬는 모습도 보이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살고 있는 대학생 디아나입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부터 한국에 아주 관심이 많아 대학도 한국어과에 진학을 했는데요. 좀 한류 바람이 본격적으로 일기도 전에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진 카자흐스탄 사람이라니 신기하게 보실 것 같은데요. 혹시 데니스 텐이라는 피겨 선수를 아시나요? 한국의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와 같은 소속사였던 덕분에 김연아 선수의 아이스쇼도 출연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에는 의병대장 민금호의 후손 고려인 데니스 텐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도 방영되었었죠. 데니스 텐이라는 선수는 카자흐스탄의 김연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자흐스탄 피겨스케이팅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메달을 따냈고 2014년 소치올림픽까지 카자흐스탄 피겨스케이팅의 최초를 만들어낸 선수죠. 저는 어려서부터 데니스 텐 선수를 몹시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를 써내려가는 선수이니 자부심이 생길만 하잖아요. 그리고 피겨에 관심이 가니 김연아 선수를 안 좋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몹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데니스 텐 선수는 2018년 자동차 백미러를 훔치려는 괴한들과 난투극을 벌이다가 흉기에 찔려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사망했는데요. 몇 날 며칠을 울며 슬퍼했던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의 경기 영상을 돌려보고 그리워한답니다. 그리고 그의 뿌리인 한국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고요. 그래서 대학도 한국어과로 진학을 했죠.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취업은 어려울 수 있다며 말렸지만 저는 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린 건 저희 집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이거든요. 전 제 학비를 벌기 위해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한국에 꼭 가보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한국의 자리를 잡고 싶었죠.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에 대한 열정을 보여서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힘든 가정 환경이었지만 딸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꿈을 계속 키워갔지만 제 마음속을 돌덩이처럼 누르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요. 무엇보다 제 아래로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남동생의 학비와 생활비까지는 우리 가족이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죠. 알마티는 그래도 카자흐스탄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니냐고 하실 텐데요. 그만큼 물가도 높고 집값도 비쌉니다. 이사를 갈까도 여러 번 고민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저희 남매의 장래를 위해 카자흐스탄의 다른 지역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이 알마티를 떠날 수 없다고 너희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끝까지 버틸 거라며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셨죠. 이놈의 돈은 사람을 자꾸 눈치 보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눈치가 보여서 간식을 먹고 싶다든가 어딜 가고 싶다든가 하는 이런 생각은 엄두도 못 냈어요. 일찌감치 단념했죠. 그러고 보면 전 단 한 번도 부모님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어리광 피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조르거나 투정해도 얻어낼 수 없단 걸 알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장녀라서 착하다고 칭찬 일색이었죠. 성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마냥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말들 때문에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시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장녀라는 부담감에 내가 꼭 뭔가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지금의 악바리 근성을 갖추게 해서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되긴 한 것 같지만요. 어쨌든 전 머리와 몸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제가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거의 24시간을 쪼개어가면서 바쁘게 악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았냐고요? 공부를 잘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중 식당 서빙도 있었는데요. 카자흐스탄이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가끔 여행으로 이 먼 나라까지 오는 관광객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하나같이 정말 친절했어요. 그들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힘들지 않냐고 격려도 해주고 이상한 눈빛도 보내지 않았죠. 딸 같다며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는 덕담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들 친절해서 그때 역시 한국인들은 다 착하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은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인이어서 당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독학으로 익힌 한국어로 말을 붙이면 불쾌해하더군요. 웃기죠? 그래도 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했어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저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니 정말 제게 있어서 선택과 집중은 사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르바이트도 공부도 말이에요. 책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마다 코피가 흘렀습니다. 가끔은 이런 삶이 진절머리가 날 때도 있고 과연 내가 공부를 해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불안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무리를 해서라도 학업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제 생각을 지지해 주셨으니까요. 부모님이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전 제 주변의 다른 여자애들처럼 책에 손도 못 대어보고 공장에 다녔을걸요? 그래도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도 많아지고 또 급여도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의 교환학생도 신청을 했던 건데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 제가 장학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행을 위해 그다지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비행기 표와 생활비였습니다. 돈 이야기를 듣자 처음으로 부모님이 제 앞에서 곤란한 표정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잘 때 조그맣게 한숨을 쉬며 고민하는 부모님 목소리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나 몰라요. 전 제가 장녀이기도 하고 철이 일찍 들었던 만큼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돈을 당장 구할 곳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이렇게까지 지원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부모님을 원망할 순 없지만 돈 때문에 이번 기회를 포기한다면 평생 한국에 가볼 수도 없어. 제가 꿈꿔온 삶이 멀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너무 간절했고 한국에 가야만 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포기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힘겹게 부모님께 이 생각을 전했고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500만 원을 선뜻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여태껏 잘해왔던 것처럼 한국에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란다. 투자자를 실망하게 만들지 않게 내가 잘할 거라 생각해. 우리 딸이 성공한다면 정말 우리 집안의 큰 자랑거리가 되겠구나.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에 발을 디딜 수 있었죠. 공부하기 위해 온 한국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데니스 텐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반짝반짝하고 세련된 한국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학교 생활이 즐거워서 낯선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밥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정말 저렴했어요. 음식의 질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학식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한식에도 푹 빠지게 됐죠. 학식이 워낙 맛있어서 한국 음식에 빨리 정을 붙일 수 있었어요. 또한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어찌나 친절했는지 몰라요. 한국어는 꽤 하지만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서 살아보지 않아. 모든 것들이 낯설고 생소한 제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기숙사는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줬습니다. 가진 돈이 없다 보니 기숙사 비용까지 내려면 제가 밥을 굶어야 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솔직히 룸메이트를 잘못 만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정말 다행히 잘 만났어요. 함께 방을 쓰는 친구는 제가 외국인이라 꺼릴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K-팝에 관심이 있냐며 오히려 먼저 다가와 주었거든요. 전 그 친구 덕분에 이젠 아이돌 팬이 돼버렸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이에요. 친구 덕분에 멋진 사진들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함께 매일 방에서 방탄소년단 얘기를 하면서 행복한 하루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 한국에서는 공부하면서도 돈을 벌어 고향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일했을 때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 급여는 카자흐스탄 직장인 월급보다 높았거든요. 전 삼겹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외국인이라서 채용을 꺼리지 않을까 했는데 편견 없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또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외국인인 걸 감안해서 제가 실수를 해도 감사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딸 나이인데 기특하다며 보너스를 챙겨주실 때도 있었어요. 가게 장사가 잘 될 때는 덕분에 이렇게 돈을 번다며 오늘 고생했다고 주시곤 했죠. 다음 날이 쉬는 날이면 쉴 때 밥 챙겨 먹고 있냐고 안부 연락을 주시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장님께 받았던 것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절 정말 자식처럼 잘 챙겨주셨었거든요. 끼니도 거르지 않도록 챙겨주셨고 때로는 정말 부모-자식 관계처럼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도 주고받고는 했죠. 가끔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 많이 의지했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현재 그 가게는 대박이 나서 줄을 서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답니다. 착한 사람은 승리한다는 말은 정말인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더 대박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금방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빌린 큰 돈을 생각보다 빨리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저희 집 경제에 도움도 되고 있죠. 가끔은 제가 쓸 곳을 아끼면서 남동생이나 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릴 정도는 됩니다. 덕분에 부모님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가끔 남동생 학비도 부담할 때가 있었는데요. 남동생도 공부를 곧잘하니 보람차고 뿌듯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가득한데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며 장학금을 유지하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 계속 한국에서 남아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제가 잘하는 러시아어 한국어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싶어요. 한국은 제게 있어서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환상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생각으로 헤쳐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꾸려나갈 한국에서의 삶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은 일본 격투기 사상 첫 10연속 KO 행진을 벌인 KO 괴물을 때려 눕힌 한국 선수를 취재한 일본 기자의 이야기,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염원하던 한국으로 와 희망을 키워가는 소녀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